이 정경심 교수는 이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PE가 투자한 2차 전지 업체 WFM과의 관련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주가 조작 의혹까지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파렴치 범죄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주가를 싸게 사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1억 내지 2억 정도를 부당 이득 취했다. 자, 이것을 검찰은 뇌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이 주식을 긴급히 싸게 구입할 때 2018년 1월입니다. 이때 조국 전 장관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청와대 부근의 ATM기에서 5천만 원을 송금한 기록을 입수해서 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입니다. 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 고영곤 부장검사가 이렇게 구체적인 물증을 가지고 송금 기록, 그러니까 자동 입출금기 ATM기를 통해서 5천만 원을 송금한 기록을 통해서 정경심 씨에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심 씨는 여전히 이런 의혹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이렇게 검찰이 많은 것들을 알게 됐을까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정경심 씨와 조범동 씨, 조국의 오촌 조카인 조범동 씨와의 통화 녹취록을 참고로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경심 씨의 녹음 습관은 이번에 검찰에게는 상당히 유용한 스모킹 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경심 씨로부터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이 통화 녹취록은 상당히 오랫동안 조범동 대 이 정경심 씨의 통화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정경심 씨의 남동생의 목소리도 나온다고 합니다. 조국 전 장관의 목소리는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많은 물증을 검찰은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정경심 씨가 구속됐기 때문에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이제 그 피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타깃은 역시 조국이겠죠. 빠르면 이번 주 초 소환할 수 있다고 봅니다. WFM은 지난해 2월 초 장중 최고가인 7,500원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자금이 오간 시기는 바로 코링크 P가 경영권을 인수한 이 WFM의 주가가 막 치고 올라가던 상승하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WFM 주식 12만 주, 6억 원 상당입니다. 12만 주를 보유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실물 증권을 찾아냈습니다. 정경심 씨의 남동생 측으로부터 찾아냈습니다. 이렇게 실물 증권으로 보관했다는 것은 추적을 피하려 했던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자, 이 정경심 씨 측이 WFM으로부터 받았던 뇌물 의혹은 이것 말고도 여러 개 있습니다. 동생이 WFM으로부터 경영 참여 형식으로 1억 5천만 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경심 씨는 WFM으로부터 자문료로 200만 원씩 1,400 내지 1,6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일부에서는 뇌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참여연대에서 금융경제센터 소장을 했던 김경록 회계사라든지 투기자본감시센터 측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뇌물로 봐야 한다고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경률 회계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을 지냈던 김경률 회계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ATM 송금과 관련해서 600만 원을 8차례 나눠 송금하고 나머지 200만 원을 하면 5천만 원 송금이 가능하다. 조국 전 장관의 계좌를 열어 정경심 교수와 어떤 이해관계에 얽힌 돈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WFM 주식 거래는 알지도 못하고 관련도 없다 이렇게 해명했다고 합니다. WFM 주식 거래는 알지도 못하고 관련도 없다. 그렇다면 송금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일보가 이렇게 쓴 것은 만약에 ATM 송금을 안 했다면 조국 장관이 이렇게 말할 일은 없죠. 조국 전 장관의 해명은 WFM 주식 거래는 알지도 못하고 관련도 없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알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몰랐더라도 배우자가 여기에 개입한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범죄 혐의가 좀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을 이제 검찰이 불러야 되는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이 소환되더라도 정경심 씨처럼 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와서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조범동 씨, 조국의 오촌 조카는 이미 구속 기소돼서 25일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첫 재판에서 정경심 씨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았기 때문에 이제 협조를 할 것 같습니다. 검찰에 상당히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조범동 씨의 범죄 혐의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범동 씨 측은 자꾸 나를 사기꾼으로 본다. 그렇지만
그렇지는 않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뒤집어 써야 된다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온당치 않다는 겁니다. 자, 이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깊이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부인이 국책사업인 2차 전지업체 이것과 관련된 WFM 주식을 시세보다 2억 원 정도 싸게 샀다면 뇌물죄도 성립될 수 있고, 또 WFM 주식이 정경심 씨의 차명 주식이라는 점이 입증이 되면 공직자와 배우자의 주식 직접 투자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도 위반한 혐의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조국 전 장관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윤석열 검찰의 판단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검찰은 이것 말고도 정경심 씨의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은 조국 전 장관 아들의 대학원 부정 입학 의혹, 그리고 여기에는 조국 전 장관이 직접 간접적으로 개입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은 연세대, 아주대, 충북대 등의 대학원 입학 전형에 서울대 법대 산하의 공익인권센터의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대 법대 교수였던 조국 전 장관이 얼마나 개입했느냐 여부를 검찰이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하게 되면 조사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 말고도 검찰은 사회적 지위와 인맥을 이용해 허위 스펙을 쌓고 입시에 부정하게 사용해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정경심 씨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혐의가 조국 전 장관에게는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구체적인 물증들이 드러나고 있는 모양입니다. 특히 청와대 부근의 ATM기를 통해서 5천만 원을 송금했다는 기록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이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는 상당히 주목할 만합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인근의 ATM기에 가서 송금을 했다. 이건 사실 좀 충격적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 근무 시간에.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바쁘고 검찰 개혁도 하고 장관들 뭐 인사 이런 것도 신경 써야 되는데 지난해 1월입니다. 청와대 근처 자동 입출금기 ATM기를 통해서 5천만 원을 송금한 기록을 검찰이 입수했다. 그리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부분을 이런 국면에 여러분은 조국 사태에 대해 무엇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조국 사태의 끝은 어디일까? 총선 전까지 어떻게 결판이 날까? 그 점이 알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조국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심리 상태일까? 정신과 전문의에게 의뢰하면 어떤 정신 감정이 나올까? 조국 장관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이것이 가장 알고 싶으십니까? 오늘 김광일의 입은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로 알려진 정신과 전문의와 이 문제를 진단을 했습니다. 이분은 본인의 이름을 밝혀달라, 감춰달라 뭐 이런 요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명을 감춰드리기로 했습니다. 본인은 개의치 않겠다는 듯 말했으나 어떤 불이익이 갈지 모릅니다. 특정 집단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이분에게 신상털기나 문자 폭탄으로 유해를 가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분을 K박사로 지칭하겠습니다. K박사는 조국 장관에 대해 한마디로 이해 불가다라고 첫 번째 진단을 내렸습니다. 정신병리학적으로 잘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진단은 가능해 보인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애적 성격 장애입니다. 본인 스스로에 대해 나르시시즘이 매우 강하다고 봤습니다. 물에 비친 자기 얼굴에 반해서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는 그리스 나르키소스 신화에서 비롯된 정신분석 용어입니다. 특히 남성의 자체성애, 즉 개인이 자신의 몸으로부터 성적 만족을 얻는 성도착 사례를 연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이렇게 자기애적 성격 장애를 겪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부존재하게 됩니다. 자기만 있고 다른 사람은 없다는 뜻이 됩니다. 두 번째로 내놓은 K박사의 조국 장관에 대한 진단은 이른바 예수 콤플렉스입니다. 혹은 구원자 콤플렉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예수님을 동일시할 때 드러나는 증상입니다. 이러한 심리는 나는 핍박받고 있다. 왜냐하면 나는 옳은 일, 의로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끝까지 견뎌내야 한다는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핍박받고 있다. 왜냐하면 의로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끝까지 견뎌내야 한다. 자기 합리화가 과대 포장이 되면 이런 증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조국 장관의 경우엔 언론 보도와 검찰 수사가 핍박이 되는 것이고 사법개혁이 의로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정신 감정을 할 때 에고 인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곧 정의를 지키는 일이 됐으므로 따라서 나를 지키는 것이 최고의 지상명령이 됐고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증상을 말합니다. 이것이 깊어지면 과대망상이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K 박사의 진단은 사시 콤플렉스였습니다. 이른바 사법고시 컴플렉스입니다. 조국 장관은 한 인터뷰에서 대학 때 농촌봉사 활동을 하고 돌아왔다가 경찰에게 두들겨 맞았는데 그 뒤 사법시험을 보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했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따라서 조국 씨가 사법시험을 일부러 안 친 것인지 자신이 없었던 것인지 이 점은 별도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K 박사는 그렇다면 조국 장관의 검찰 개혁 집착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는 말로 일단 진단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조국 장관은 자신의 최대의 목표를 검찰 개혁으로 잡았는데 남들이 방해하려는 것이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무조건 법무장관이 되어서 고시 합격자들의 집단을 손보려 하는 것은 크게 봤을 때 사시 콤플렉스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신포도와 비슷합니다. 여우는 아주 맛있어 보이는 포도가 손에 닿지 않자 저 포도를 신마심에 틀림없어 라고 말합니다. 조국이 법대생이었을 적에 일반적으로 다들 사법시험을 쳤습니다. 그러나 조국은 그게 뭐가 중요해? 그 자들은 모두 타협론자들이야. 나는 아니야.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여우가 됐고 사시 합격생들과 검사들은 신포도가 된 것입니다. 조국 장관에 대한 정신 감정, 그 결과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자기애적 성격장애, 즉 매우 강한 나르시시즘. 둘째, 자신은 의로운 일을 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는 예수 콤플렉스. 셋째, 사법시험 콤플렉스. 이렇게 되겠습니다.